열심히 살수록 막막하고 불안한 나를 위한 마음 사용법. 1. 마음의 나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 점착성이 강한 사람들에게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서슴없이 일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취미가 없고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주의할 대상입니다. 스트레스성 질병을 대표하는 우울증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지요. 요즘 모든 일이 귀찮기만 해. 늘 피로가 풀리지 않고 누구하고도 만나고 싶지 않아.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이 이젠 재미없어. 이런 자각 증상이 일어난다면 위험 신호가 이미 켜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울증이란 글자 그대로 우울한 기분이 되어 기운이 없어져 버리는 마음의 병입니다. 결단력 저하, 호기심 저하, 활력 저하 같은 증상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잘 빠져나올 수 없게 되지요. 이런 것을 아침 습관 문란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세수하기, 신문 읽기, TV 시청하기 같은 일들이 귀찮아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침의 생활 습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어쨌든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으며 쉽게 잠들지 못하는 등의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불안감 때문에 초조해져서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악화되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고 자신을 책망하는 자기 비하의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누구나 의욕을 상실하거나 기분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 취미 활동이나 수다 떨기로 기분이 좋아졌다면 그다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일시적인 의욕 상실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고 몇 가지 증상이 한꺼번에 일어나면 그건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 설마 내가 우울증에 걸릴 리가 없지. 이렇게 자만심이 있다 하더라도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많은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심적 나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스트레스성 질병을 예방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나타날 때. 요즘은 어쩐지 식욕도 없고 배도 자주 아프다. 두통이 심해서 하루 종일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자주 경험하는 신체 이상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 심각한 마음의 문제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마음의 구조 신호는 반드시 마음에서만 보내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통증이 있거나 몸의 균형이 깨지는 등 전혀 예상치 못한 형태로 고개를 내밀기도 합니다. 가면 우울증이라는 병명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것은 신체 이상 증상만 강하게 드러나는 우울증으로 소화불량, 두통, 요통, 피로감, 생리불순, 현기증, 이명 등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몸에 통증을 느끼면 보통은 먼저 내과 등으로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의 문제는 발견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환자들에게 가면 우울증이라는 병명을 이야기하면 몸이 좋지 않았던 원인을 알게 되어 그 홀가분함에 우선 마음을 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설마 내가?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지금의 몸 상태와 마음의 병이 좀처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언뜻 보기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으로 잘못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억지로 자신을 채찍질하여 건강하게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고민이나 불안감을
가면으로 덮어 숨긴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가면 속에 고민이나 불안감이 지나치게 팽창하게 되면 어느 순간 폭발하여 몸에도 예상치 못했던 증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도 불립니다. 무리하면 마음도 재채기를 하고 열을 냅니다.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한 기본은 평소에 능숙하게 숨을 돌리는 등 마음의 병을 축적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3. 한 걸음 물러서서 내 마음에게 물어보자. 건강 상태를 진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마음 건강에 대한 정의입니다. 일례로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럼햄 매슬로가 주장한 자아 실현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자기를 수용하고 타인과 자연도 수용한다. 자발성을 가지고 있다. 일에 열중한다. 참신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 최고의 순간에 대한 경험이 있다. 사회에 대해 관심이 있다. 친밀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적의 없는 유머 감각이 있다. 창의적이다. 관습보다 자신의 내면에 충실하다.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발휘해서 성장한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서 이런 특징을 겸비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자신은 물론 남들까지 관대하게 받아주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며 활동적이고 대인관계가 좋고 자기를 책임질 능력이 있고 유머가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즐겁고 재미있는 체험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마음의 건강도를 재는 지표가 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비관적이고 집중하지 못하고 즐기거나 재미있어 하지 않으며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면서 남 탓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마음은 그다지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는 진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먼저 언급한 특징을 100% 충족시키기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전부 충족하려고 한다면 헛수고가 되겠지요. 우선 객관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없다면 조금 더 전진할 수 없겠지요. 바쁠 때일수록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대체로 바쁘고 언제나 많은 용건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하나의 일이 끝나면 쉴 틈도 없이 또 다른 일,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지요. 너무나도 바쁘면 왜 늘 나만 바쁜 거지? 라며 자신도 모르게 비관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신해서 일을 처리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일이 너무 많아서 꼼짝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기 어려워 예스맨이 되어버렸죠. 그 때문에 수많은 원고 청탁이나 강연 의뢰를 끌어안고 마니까요. 이 와중에도 갑자기 선상 강연을 의뢰받았다면 그래도 저는 아주 바쁜 일이 없는 한 거절하지 않습니다. 급한 일만 몇 개 처리하면 즐거운 선박 여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마음을 토닥여 어떻게든 다른 일들을 마무리할 결심을 하거든요. 혹시 즐거운 일을 앞두고 산적한 일을 단번에 처리한 경험이 있나요? 그리고 그 결정이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즐거운 일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이거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지고 심장에도 좋지 않으니 어쨌든 할 수 있는 일부터 순서대로 해나가자. 그러면 틀림없이 끝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고가 밀려 있을 때는 마감일, 쓰기 쉬운 주제, 원고 분량, 취향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순서가 정해지면 앞으로 해야 할 작업을 낙관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 힘내자. 좋은 글을 쓰자. 무슨 일이 있어도 적당히 넘어가진 않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너무 잘하려고 생각하면 오히려 시작이 힘들어져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문장이 딱딱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노자의 소욕지족 발상입니다. 즉, 마음의 요구 수준을 너무 높게 잡지 말고 100% 미만으로 생각하여 행동하라는 말이지요. 이런 발상법을 통해서 어쨌든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쓰기 시작하는 작전을 실천해 봅니다. 스스로 등을 떠밀어서 속도가 붙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의외로 일이 잘 풀립니다. 순서를 정했다면 될 대로 되라 같은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야 뇌세포도 유연해져서 펜도 자연스레 움직입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자. 바로 끝낼 수 있는 일부터 정리해보자. 편안한 마음으로 눈앞의 일들을 해나가면 언젠가는 끝이 보입니다. 끝나지 않는 일은 없고 괴로운 일도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진 않는 법이니까요. 당신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틀림없이 자신의 속도로 사는 사람에 가까워진 것입니다.